화요일 화요일은 항상 이 시간대 하시는 거예요? 2시에? 네. 1시간 요거 이제 박경범 작가님이 이제 강의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 그 정기 모임. 2시부터 3시까지가 강의시고 네. 3시부터 이제 네. 모임이네요. 그 대화하는 모임. 3시간 정도는 모이고 편하게. 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좋네요. 네. 뭐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 보통 이제 6시 이후에는 별로 안 쓰거든요. 퇴근하시고 나서면 그 이후에 혹시 뭐 필요하면은 그런 모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바깥에 텔레비전. 예.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에 오늘부터 이렇게 직접 방영이 되는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주신과 공신물리학의 입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기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이제 상대계라는 거. 먼저 절대계의 개념을 얘기했지만 이제 상대계.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계.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앞이 잘려져 저희가 잘려져 있는 그런 세계다. 이건 그러니까 그 전체 우주의 근원이 되고 아주 미세하게 그냥 막 끝없이 미세하지 않고 초고주파의 진동으로서 모든 존재가 근원이 된다. 여기서 이제 모든 존재는 파동으로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파동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계가 나오는데 상대계라는 거는 그럼 뭐 얘기하냐면 이거보다 진동 파동이 적은 걸로 점차 적은 걸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없는 거에서 진동이 낮은 거 그래서 차차 고등해가지고 이제 절대까지 올라가는 거고 여기를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하냐면은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아스트랄계, 뭐 정신계, 인과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근데 이 각각의 이제 각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요 진폭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교신하고 있지만은 그 진폭은 자기 고유의 진폭 이외에도 상하 이렇게 부분 이제 진폭 감지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비교적 쉽게 감지하는 범위는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를 이제 물질로 우리가 판단하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위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약간씩 교감하지만 확실치는 않죠. 그러니까 그 인간과 동물의 차이 얘기할 때 동물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지만 인간은 이제 신과 교신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은 동물보다 파형이 높으니까 아스트랄계 유계와 교신을 하고 있는 거죠. 더. 하지만 이 아래쪽이라고 해서 전혀 교신 안 하냐면 그게 아니라 각각의 진폭은 항상 모든 여기까지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0이 되지는 않고. 여기서 동물계 154페이지 동물계 보면은 군중신 형태의 집단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같은
같은 파형끼리는 비슷한 파동끼리 서로 공명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실제 쓰는 말에는 공감이라고 하지만은 이 소리도 그러니까 비슷한 여기서 무슨 진동을 하고 있으면 이거하고 비슷한 질량의 어떤 그게 있으면 가까이 가만 놔둬도 진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공감을 하는 것식으로 여기 군중협력의 집단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은 요새 최근에 얘기가 된 레밍이라는 것도 있고 또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보면 항상 나오는 그 물 건너는 그 염소같이 생긴 많은 동물 무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레밍 같은 거는 이제 그 들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개체 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보러 가서 이제 죽기도 하고 이런 거가 이제 그 개개인의 개체의 생각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얘네는 다 비슷한 무리들이니까 사고의 파동 그런 것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체 수는 다르다 하더라도 집단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인간도 그런 거 맞죠? 이제 그러니까 그 촛불 시위나 지휘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막 흥분하다 보면은 뭐가 옳고 뭐가 사실이고 뭐 중요한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이건 우리 편이고 저 편은 묻질러야 된다는 그런 이제 논리가 더 중요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구호를 외치죠. 이렇게 보면은 또 그 인간계에서 그러니까 156페이지 보면은 그 약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인간계 의식 바깥으로 이제 그 여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파동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파동을 방문하는데 그 아래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위로도 갈 수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우리보다 높은 사탄 마귀는 반드시 물리치고 그런 쪽을 공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약물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신체의 기능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래로 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가지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158페이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든 존재는 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파동이 없으면 존재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데 그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뭉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마치 입자처럼 이제 다시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이제 물리학 같은 데 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파동들이 서로 겹쳐가지고 올라가는 거. 159페이지 위에 그림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파장이 계속 지나가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뭉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 입자로 표시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먼저 거 많이 복습하는 게 좋죠. 예, 그렇죠. 존재는 뭐 이제 파동으로 돼 있다. 그런 거가 이제 있고 그 자연 정령의 구축과 유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경이나 뭐 그런 거 얘기하듯이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여기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물이 이렇게 사람 아니고 동물 동물이 이렇게 여기서 뭐 쫓아오는데 여기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동물은 이 바위에 대해서 이 바위 덕분에 그렇다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이 동물의 이 파동을 해서 이 광물계까지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원성도
그 느낌이 전달돼서 축적이 되고, 그것이, 근데 그런 것이 자꾸 겹쳐지다가 보면 이게 축적이 된다, 이렇게 되거죠. 그렇게 되면 바위도 점점 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의 어떤 접촉이 많아지고, 동물들이 의식을 많이 하면은 그 바위도 점차 그것을 이제 그 바위의 정령으로 진화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정령이란 말이 있는데요. 정령, 요걸로 우리가 잘 얘기가 될 겁니다. 요 정자가 이제 정신할 때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신,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힘이라는 우리 큰 어떤 우리의 그 정신적 주체, 그거하고 정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 전체 거고, 정은 이제 이 광물에도 가령 이제 정령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그러면 요 손에 해당하는 정령, 부분적 정령이 있다고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세밀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미소할 때 정자인데 이제 아주 그냥 세밀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위의 정령이란 것은 이제 신령이나 산신령을 좀 크게 높이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차원의 존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위가 이제 점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점점 이제 발전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마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의식하고 매일 자꾸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 큰 나무라든지 어떤 산이라든지 바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는 어디서는 이제 광산의 정령을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낙하를 제물로 바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맥을 이제 자꾸 이제 광산 여기서는 점점 캐나가면 깎아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게 전부 사실 바위하면 의문점이 남죠,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바위는 전부 이런 지구 땅, 그 넓은 땅의 일부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부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건데, 그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주의 어떤 의식이란 이런 것 자체도 결국은 원래부터가 딱 개체화된 게 아니라 그 전체의 일부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지구 전체에서 이렇게 바위라는 하나의 정령이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각각의 정령, 이런 것들이 다 합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한다는 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결국은 그러니까 개체로 되어 있지만은 어떤 다른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분석에서 보면은 결국 서로 일치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먼저도 연결되어 있다. 네, 근데 인간 개개인의 사고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더 높은 차원에서 사고 방식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서로 겹쳐지고, 서로 겹쳐진 부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더 겹쳐진다는 거. 그러니까 맨 꼭대기는 물론 절대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 168페이지에 아스트랄게라고 나와 있죠. 아스트랄게는 바로 위에 인간 바로 위라고 의를 말한다고 했죠. 그 위가 정신계, 영혼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후세계 얘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나와서 아스트랄계에 해당하는 데를 가서 거기서 다시 그 세계에서 또 죽는 것처럼 그 아스트랄계의 껍질을 벗고 다시 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물며 지금 인간계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아스트랄계의 껍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스트랄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유체죠. 유체 이탈. 네, 유체 이탈할 때 유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리라고 나오지만 이게 아스트랄을 말하는 거예요. 유체. 아스트랄계를 이제 벗어난 거를 유체 이탈이다. 아스트랄 체가 이제 신체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말이 더 정확해요. 영어는 그냥 out of body experience라고 하는데 몸 밖 나오는 경험만 그게 훨씬 더 표현이 단순한데 이 표현이 더 좋은 거예요. 유체 이탈. 그러니까 유체를 가지고 몸을 벗어나는 걸 물질체에서 유체가 평소에는 물질체와 유체가 겹쳐 있는데 유체가 벗어난다. 그것이 유체 이탈이죠. 유체의 이탈. 그러면 이제 그림이 드디어 나오니까 170페이지 계속 중복되지만 역시 그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34A) 170페이지 위에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그러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간으로서 새로운 탄생. 여기 F5하고 O는 이제 F5에서 F6 사이가 인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혹시 비디오로 보신다 해도 우주신과 정신물리학 책을 갖고 보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책을 여기 안 나오더라도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그림 34A 이렇게 해서 F5하고 F6 사이가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선형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지구상의 시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F5를 넘어간 거는 드디어 동물로서 좋은 일을 해서 인간으로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는 게 표시가 참 재미가 있긴 한데 이건 아마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고 수량을 쌓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F6 하면 아스트랄계 수준의 그런 이제 진폭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F6을 넘어간다는 건 벌써 이 세상에서는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 F6을 떠난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잠깐 이 부분에 머물다가 곧바로 다시 돌아오죠. 예, 그거는 어떻게 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트랄계 하면은 지구 인간계보다 높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아직 진화 수준이 덜 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이 이상에서도 저승에서도 그다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스트랄계 상황에서 좀 어지러운 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 이걸로 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실계를 떠나는 수련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게 바로 올라와서 아스트랄계는 저급한
이제 영적 존재가 그걸로 들어차 있다 이거죠. 대부분의 어떤 진보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인간계를 떠났어도 이 아스트랄계를 와서 곧바로 진화를 해가지고 더 올라가는데 네,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가서 F6을 넘어가서 잠깐 있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 까만 점 이게 나온 게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이청 오는 것이 어느 계에 속한 거하고는 별도로 이 자체의 어떤 그 영적 수준의 파형이 어느 수준인가 그런 거죠. 지상으로 오면서 다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지상에서 살고 수련을 하고다 올라가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틀로 가면은 그 까만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음에는 그 다음엔 F6으로 아예 안 나오죠. 네? F6가 위로 안 내려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인간으로서의 윤회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탈 그런 것식으로 목장소멸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 위에 정신계, 직관계 이렇게 정신계 하면 순수한 그런 쪽으로 가고 직관계는 완전한 절대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밑에 그림에도 위에 그림은 이렇게 자꾸 진화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밑에 그림은 여러 다섯 가지 그러니까 아스트랄계,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를 그러니까 도표로 만들고 요 밑에 빗금 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두고 있는 거 육체 아스트랄계를 상호작용. 아스트랄의 고차원 현상, 심령 치유,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고 심령의 낮은 차원 현상은 강신, 유성, 도깨비, 추모, 귀신 같은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 요새 뭐 인터넷 보면 하여튼 인간과 동물 상호작용 엄청나게 그런 거 많죠. 저도 이제 동물을 키우는 데서 식물을 키우는데 인간과 식물의 상호작용 역시 마찬가지로 있죠. 그러니까 식물도 그 주인이 아끼면은 더 꽃이 잘 피고 또 잘 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 있듯이. 요 172페이지 밑에서 한 다섯째 줄 거기에 보면 아까 말한 얘기가 나와 있죠. 보호도 받지 않은 채로 아스트랄계에 가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멘탈계 혹은 정신계라고 이게 써있는 게 있는데 정신이라는 말이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신계 이쪽에서는 그 아스트랄계의 그 유체 자체도 벗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좀 천국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영계 그런 거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과계 여기서는 완전히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없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시간과 그런 것도 없이 절대적 존재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도 1차원으로 이렇게 뭐 설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번에 다 온다는 거. 여기를 방문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기업 얘기하는데 창조기업
네트워크. 예. 우리가 처음에 존재를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모든 존재인데, 이게 빨리 빨리 이렇게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존재가 확인되는데, 여기 잠깐 멈추고 있을 때, 이때는 존재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그 진동, 그러니까 이 당시, 근데 이게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 전혀 없는 거, 뭐 그런 거 자체는 존재가 없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인간의 어떤 나온 얘기는 뇌도 이렇게 상하 진동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초에 7사이클, 7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7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그럼 14번 동안은 여기 뚫고 갔다가 멈췄다 이러고, 들어갔다 멈췄다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멈춘 잠깐 순간에는 인간의 뇌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니까 그동안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다른 계획, 아스트랄 계획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절대계 완전히 없는,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창조기업,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 그런 것이 거기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중요시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먼저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갔다 온다는 얘기죠. 그 시간은 그야말로 순간 그 자체잖아요.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있기는 있지만 면적은 없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없는 건데, 이거를 갖다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에서 거기 있는 존재의 시간을, 느낌을 더 늘리는 거. 그렇게 해야 창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창조 시간이. 창조적 사고 과정이 다음에 있죠. 그러니까 이 창조적 사고 과정이 바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176회 육체 이외의 신체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럼 신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의 진동수가 있으면은, 여기서 막연히 진동수에서 아마 지금 다들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생각의 진동수를 하지만 여기서 진동수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나 그런 걸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맞춰야 그 사이클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공간과 모든 게 보이고 교신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그 사이클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이나 그런 건 다른 데 맞춰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보이는 거고 우리가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끼리가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방송 사이클도 그렇잖아요. 꼭 맞춰야만 잘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약속도 들리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요 사이클 그냥 소리가 모든 이런 존재의 어떤 대표인데 그러면은 소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래 같은 거 할 때 한 옥타브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한 옥타브가 뭐냐면은 노래미 파솔라시도 하잖아요. 예. 요거가 진동수가 요거의 2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배. 이게 다 그러니까 옛날에 음감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도 그러니까 어떤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어떤 노래를 부르다가 낮춰 부르다가 이건 너무 낮은 한번 놓쳐 이렇게 부르.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이렇게 부르거든 이거 너무 낮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딱 우리는 의식 안 하고 하지만 두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식으로 그 인간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한 옥타브나 두 배, 정수배의 또 존재가 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 존재 다시 또 네 배 그런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뭐냐면은 육체 이외의 신체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인간계 정도이기 때문에 딱 두 배의 아스트랄체가 있는 거고 그 절대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35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건 뭐가 이건 하여튼 육체에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저번에 이런 식으로 막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림 35, 178페이지에. 근데 어차피 이런 육체 이외의 그 정신체, 인간체 이런 건 3차원 공간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 이게 거기서 그리는 거 그런 거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우리 존재의 그 바깥에 이렇게 있다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170페이지의 그림 36은 이제 이렇게 그 부근에 이렇게 어떤 신체 부근에 전기가 끼는데 거리와의 비율이 이렇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180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육체보다 두 배 아까 한 옥타브처럼 두 배, 세 배, 네 배 되는 이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트랄체, 유체, 정신체 이렇게 있는데 그 것들을 우리가 더 인식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옥타브 높은 기파처럼 맞춰있는 요것만 크게 들리고 다른 건 하면서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끄버리면 애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냥 잠잔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것이 우리가 항상 수신하고 있는 가장 큰 주파수를 이제 없애서 그걸 쉬고 있을 때 그때 다른 주파수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뭐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은 사람들과 만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 181페이지 두 번째 뭐 매력이나 적대감 뭐 서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신체끼리는 아무런 서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근데 이 아스트랄 유체끼리는 이 전쟁과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이자 옛날에 말을 치고 도망가시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기분이 역시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법률적으로는 한쪽이 시비를 걸어야 문제가 되지 아무 책임 없죠. 과거에 이 사람을 쳤든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신체가 좀 허약하거나 이제 뇌 건강이 좀 그래서 이 물질체의 그 모든 것을 물질체가 모두 장악하지 않는 상황, 형평성에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것이 더 강화돼 가지고 이유 없이 또 이 사람을 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정신 이상자 길에서 정신 이상자가 갑자기 사람을 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체 상태에서 통제가 안 되고 아스트랄 체의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 있지만은 현재의 법률에는 어긋났죠. 법은 항상 이 우리 질체를 가지고 만들지만. 그래서 여기 두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그 머리에 그러니까 근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 옆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게 기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현실계에서는 이제 새로 쌓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인성과 모든 거 거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거는 그 물질 이렇게 이상의 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 두뇌에다가 그 어떤 인성을 만들죠. 그 사람의 품성, 그 자극을 줘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해서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생각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두뇌고 두뇌의 행동에 의해서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그런 것들이 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앰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증폭기, 이 3차원 세계의 증폭기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물론자 그런 사람 보고 텔레비에서 영상이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이거에 텔레비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런 거 이게 두뇌는 이게 텔레비랑 마찬가지가 아닌데 영상을 전파를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이 자극이, 초기 자극이 아무리 미치는 거라도 존재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생애능한 책, 저번에 그 책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이게 요새 전자시대가 많이 됐잖아요. 그 과거에는 없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이제 급발진 같은 거 있는데 옛날에는 그 자동차 전부 다 기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힘을 확 써가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힘을 확 써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라든지 전자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자장치는 아주 미세한 그 전류 그걸로도 이제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같은 게 지금도 아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급발진, 뭐 전복을 타고 올 수는 없지만 물론 뭐 우리가 속벌리 그런 사고 있으면 아 이거 귀신이 좋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옳지 않아요. 일단 물리적인 이제 그 현상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누구를 책임지고 뭐 그러거나 이제 싸우고 그럴 때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물리적인 원인은 분명히 찾아내야 되겠지만은 그 배후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스마트폰 같은 것도 특히 그런데 수업은 겪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스마트폰 앞면이 바깥으로 놓고 놓여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 내가 거는 거. 그렇죠. 네,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주머니에 넣고 그래 눌려서 전화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뜻하지 않게 전화 걸린 적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꾹꾹 눌러야 전화를 걸지만은 지금은 살짝 누르면 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해지는 거예요. 노트를 다시 하죠. 184페이지. 자연계 또는 넓은 의미에서 성남환상은 실체적인 영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음파를 확실히 제가 예전에 연구하는 게 그 삼남환상의 가장
간단한 모델이 소리 음파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시간축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되는 음파는 뭐냐면 이렇게 거의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그 음색과 모든 걸 결정해 주잖아요.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화짓긴 하지만 어느 일정한 시간에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소리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주파수 축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낮은 성분이 이만큼, 높은 성분이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시간과 관계없이 그 본질에 대한 거죠. 그 본질. 이건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연계의 모든 것도 결국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세계고 이게 절대계. 그러니까 그 모든 존재들의 어떻게 돼 있나 이거. 그러니까 주역 같은 것도 주역에서 또 항상 그런 주역도 바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네. 이렇게 자꾸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본질들은 어떻게 돼 있다 이거를.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벽화다. 대충 될 거. 워낙 이게 방대한 것 같아요. 예. 그걸 이렇게 스펙트럼 변환시킨 것이 주역인데 그것을 상당히 좀 대충 되게 아주 예. 맞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고 봐야죠. 두 번째, 현재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물질계라는 곳에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물질계는 너댓습계의 처음과도 어느 정도는 상호된다.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이렇게 이걸 다 물질계라고 봐야죠. 이것은 물질계에 이웃한 너댓습계의 처음과도 어느 정도는 상호작용한다.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되는 게 이제 이 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이 아래는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살펴보신다고 그래서 위에서는 또 역시 아래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스트랄계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물계, 그럼 이 광물계의 존재들이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가 또 보는 광물계와는 다를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단순하면서도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차원에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서 우리를 보지만 우리도 우리보다 낮은 거는 다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보고 있는 거죠. 누구나 특별한 수련 기법을 통해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 속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이 다른 차원의 신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침투에는 여러 차원의 신체들이 각 달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자신의 그 다른 유체, 다른 차원의 신체들이 얼마나 잘 교감하느냐 그것이 달려 있죠. 그런데 의식의 매개적인 육체와 침투에는 여러 차원의 신체들의 발달 정도.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높은 그런 사람들은 아스트랄계의 신체가 발달해서 요 인체에 이렇게 좀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이 신체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차원의 진동수에 반응하게 되었다. 이 신체들은 육체의 진동수보다 배수만큼 높은 중간에 진동수로 진동한다. 이게 진동이라면 여기는 한 옥타브 아스트랄계인 거 2배다, 3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 생 동안 축적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가 최면으로 이 신체를 벗어나면은 이 신체 위의 신체와 교신이 돼가지고 전생과 그것들을 알 수가 있죠.
생각이나 욕망은 이제 두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스트랄gen 여기서 생기는 거고 위에 이제 생각에서 계속 그 아까 자극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그 어떤 기분, 감정이나 분노, 희노애락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여기서 나오지 않고 또 육체 여기서 물질체에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은 또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갑자기 안 좋다거나 뭐 그렇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요 위의 어떤 상위 그 신체들 거기서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사고가 만들어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듯이 지금 물질체에서도 또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다든가 괜히 어떻다든가 이런 흥분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물론 그것의 어떤 근원은 또 아까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자극에 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민감한 그런 현상 같은 건 여기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육체가. 한 20분 남았는데 조금 20분 쉬었다 이거 야,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수고하셨어요. 아니 끝난 거 아니고 예, 10분 쉬었다가.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죠.